안녕하세요. 가상관제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개인회생 실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예납.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때는 절차의 비용으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세는 3만원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전자사건이 10% 할인해줘. 27,000원입니다. 일반 송무에서도 그 오프라인보다는 10% 할인합니다. 개인 파산은 인지가 2,000원이었죠. 근데 개인 회생은 좀 많이 받네요. 3만원. 절차 비용, 총설. 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해야 하는 절차 비용은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회 보수, 그 밖에 절차 비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이 비용은 개인회생 채권자의 수, 부채 및 상황, 회생위원회 선임 여부에 필요한 보수액,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료는 10회분 플러스 채권자 곱하기 8회분이거든요. 지금 4,800원이 아니라 지금 5,1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해마다 인상돼요. 그래서 최신 현황을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5,000원으로 계산하면 채권자 수가 10명일 때 기준으로 10명 곱하기 80회 80회면 8, 5, 40 4만원, 그 다음에 5만원, 약 9만원 정도 되겠네요. 10명이면. 그죠? 8회분이면 4만원, 40만원, 40만원에다가 5만원, 45만원 정도 되겠네요. 10명이면 45만원. 45만원이면 그 1인당 거의 한 5만원, 4, 5만원 잡으면 되죠. 채권자 수대로. 10명일 때 45만원이니까 1인당 45,000원 정도 되겠네요. 개인 파산에서 한 4만원 잡으니까 뭐 비슷하죠. 참고로 법률이나 규칙은 채권자 송달이 필요한 경우는 개인회생재단 면제 신청에 대한 결정 시, 개인회생 절차 결정 시, 법원에 가다 채권만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고 이 기간을 정한 때, 변제 기간 변경이 생긴 때, 절차 취소 결정 확정 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개최 시, 그 다음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이 있는 때, 나중에 모자르면 추납시킵니다. 그래서 그 송달료를 나오면 돌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공고비용은 주로 이제 인터넷 전자 게시판으로 공고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공고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고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법률상 공고를 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회생위원 보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원 공무원을 사무관 5급 공무원을 이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니까 별도의 보수를 예납하지 않았고 회생위원 보수를 예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사무관 등이 아닌 자를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임하여 담당하도록 전임회생위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전에 업무에 대한 요즘 건당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외부 회생위원은 이제 1%인가 2%, 그 다음에 5%, 요즘 이제 5%까지 올라갔죠. 변제 금액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 회생위원이 있습니다. 아예 변호사 관두고, 변호사 내지 법무사 관두고, 애초에 그 변호사 휴업하고 법원에 회생위원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납부. 예납 비용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법원은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추가 예납해야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대개는
회생위원회와 간이평가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간이평가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에 관해서는 다음에 나옵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자금의 수정 등으로 인한 송달이 잦아서 예납되는 송달료로는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경우에도 추가 납을 명하게 됩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효과. 채무자가 절차 비용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인가할 수 없는 데 해당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해주는 등 구조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인 파산하고 개인회생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파산의 어떤 변호사들은 24만원, 개인회생 구조변호사는 42만원의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일단 이거는 아마 다른 국선 변호사나 그 법률구조공단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잘 보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뭐 의료 장애인 수급자, 뭐 이런 그 다음에 주거급여 수급자. 수급자는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 100분의 60. 이게 한 120 정도 될 겁니다. 110 몇만 원. 그 다음에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항 60세 이상인자. 이 60세 이상인자는 좀 어폐가 있죠. 60세 이상인자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5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 등급 판정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 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 등급 판정자를 이제 소송구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자격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하나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국민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종이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자격이 없어 당연히 소송구조의 대상자에도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범위, 앞서 본 소송구조에 대해 운영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각호에 따른 소송구조 대상자에서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 같은 거는 안 나오죠.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입니다. 이 송달료하고 변호사 비용이 무시 못하죠. 10명이면 아까 한 100만원 정도 돼요. 거의. 변호사 비용 42만원하고 송달료 10명일 때 45만원 아닙니까? 그쵸? 절차.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서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재판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 신청할 경우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송구조 변호사의 업무 및 보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을 하고요. 구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정까지 다 해줍니다.
소송구조제도 운영에 관한 예고에 따른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의 기본 보수 나오죠. 42만원. 지급 시기는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결정 시이다.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가 드린 노력의 정도, 소송구조 결정이 취소나 사유 및 사유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기본 보수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재판장의 허가로 기본 보수액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 비용 예납하고 소송 구조에 대해서 결국 돈에 관한 거죠. 대충 내가 인지가 얼마 들고 송달료가 얼마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소송구조 할 수 있구나. 소송구조에는 모든 비용이 다 아니라 변호사 보수하고 송달료 정도는 내가 구조받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 소송구조의 범위는 쭉 나오죠.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18 민주 유공자, 장애 등급, 상위 군경, 뭐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작성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